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12월 4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한 건, 단신 4건, 그리고 오늘은 최고의 서정시인 김소월의 초혼,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화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11월 중 고용이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26만 3천 명이나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폭 하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12월 FOMC 회의 때부터 하향 가능함을 확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중국 베이징시와 선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G7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러시아산 원유가의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네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서정시인 김소월의 초혼,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화를 감상하시겠는데요. 한과 정을 담뿍 담은 한국의 명시들이 세계 명시 대열에 포함되기를 기원하면서 올렸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Payrolls and wages blow past expectations, flying in the face of Fed rate hikes. CNBC 뉴스 보시죠. 11월 중 미국의 고용이 다우존스 예상 20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26만 3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고 예상에도 부합합니다. 취업 포기자와 파트타이머를 포함하는 광의 실업률은 6.7%까지 내려갔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여가 및 접대업 고용이 8만 8천 명 증가했습니다. 건강보조가 4만 5천 명 증가하고 정부는 일부 임시직 증가를 포함해서 4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2만 명 증가하고요. 정보 부문에서는 1만 9천 명, 제조업은 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소매 판매업에서는 3만 명 고용 감소가 있었는데요. 연말 성수기 전에 너무 많이 고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운수 창고업에서도 1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월중 0.6%나 상승하였습니다. 월가 예상 0.3%를 2배나 상회하는 거죠. 전년 동기 대비로는 5.1% 상승했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해서 62.1%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월중에 18만 6천 명 감소했네요. 이 부분이 페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62.1%는 올해 연중 최저고요. 2020년 2월을 하야합니다. 11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평가는 강한 고용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용 수요가 고용 공급을 상회하고 있다는 거죠. 임금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아내는 겁니다. 고용 지표 발표 직후에 주식시장 큰 폭 350포인트나 하락하다가 점차 회복하였습니다. 그 전날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친 거죠. 채권 수익률도 처음엔 상승하다가 점차 하락하여서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11월 고용 보고서에 대한 연준 입장은 매우 당혹스럽죠. 올해 벌써 3.7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상하였음에도 반응이 적기 때문이죠. 인플레이션은 6월 1에 점차 하락세지만 여전히 40년 내 최고인 10월 CPI가 7.7%이죠. 고용시장은 뜨겁기만 하고요. 일자리가 구직자의 1.7배 수준일 만큼 타이트 레이블 마켓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고용 증가가 현재 인구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임금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이게 물가 상승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즉 웨이지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현재 12월 14일 FOMC 회의에서는 50bp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럴 경우 Federal Funds Rate 타겟 레이트는 3.75 내지 4.0에서 4.25에서 4.5%까지 올라갑니다. 내년 첫 FOMC 미팅은 1월 31일, 2월 1일 날 열리는데요. 향후 물가, 고용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겠죠. 여기서 참고로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블룸버그 뉴스인데요. 지난 금요일 밤에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연준이 시장 기대보다는 더 많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점입니다. 두 번째는 CNBC 보도인데요. 연준이 지향하는 골딜락스 이코노미, 즉 안정적 성장, 냉각되거나 과열되지 않는 안정적 성장으로 가는 길이 11월 고용지표의 그 아주 호조로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미국 거시경제 주요 지표들을 한번 일별해 보죠. 달러 인덱스는 105까지 내려왔습니다. 9월 말경에 달러 인덱스가 115 가까이까지 올라갔었죠. 3분기 GDP 성장률은 2.9%인데요. 2분기 마이너스 0.6을 벗어났죠. 실업률은 3.7%로 거의 완전 고용 수준입니다. 10월 중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7.7% 상승했습니다. 6월에 정점을 찍은 후에 쭉 내려오고 있죠. 그러나 여전히 40년 내 최고 수준입니다. 9월 중 무역 수지는 730억 불 적자입니다. 통상 월 단위 500억 불 수준에서 많이 늘었죠. 경상수지는 2분기 중에 2,510억 불 적자인데요. 월로 따지면 약 830억 정도 되죠. 많이 늘어난 겁니다. GDP에 대한 정부 부채 비율은 137%까지 올라갔습니다. GDP에 대한 연간 재정 적자 비율이 16.7%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이런 재정 적자 비율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법인 세율은 21%고 개인 소득 세율은 37%입니다. 작년에 세율 인하 조정이 있었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은요.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폭 하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소식입니다. 12월 1일 저녁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발언한 내용인데요. 그는 12월 FOMC에서도 인하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연준 인사들이 금리 인상폭 하향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상통하는 거죠. 참고로 브루킹스 연구소는 1910년에 설립된 미국 사회과학 연구소고 비영리 민간 연구소입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하고 통상 그냥 브루킹스라고 칭하죠. 경제, 사회과학, 외교정책 등을 다루는 아주 유명한 기관이죠. 그러나 파월은 긴축 정책과 물가 안정 시까지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웨이지 인플레이션 우려를 강조하였고요. 주식시장은 이런 파월 의장의 금리 인상폭 하향 가능성 발언에 크게 상승했죠. 특히 금리에 많이 영향을 받았던 나스닥이 4.41%나 상승하였습니다. 국제 가격도 올라가고요. 네, 두 번째 단신은 북경과 선전시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는 소식입니다. 북경에 있는 시내 검사소가 많이 축소가 되었고요. 선전에서는 여행자 음성 검사 결과 제출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가 지난 하반기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시행한다는 데 특징이 있죠. 중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고 규제 반대 시위가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했다는 겁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 전망도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는 5%는 돼야 된다는 게 이제 많은 주장이죠. 따라서 경제 봉쇄를 완화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최근 2, 3일 전부터는 감염자 수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현재까지 누적 감염자 수는 971만 3,510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3만 388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말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을 뽑아봤는데요. 세계 누적 감염자 수는 6억 4,039만 5천 명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661만 8천 명이고요. 이 중에 한국 감염자 수는 2,720만 8,800명입니다. 중국의 3배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 621명으로 중국과 거의 비슷합니다. 감염자 수가 중국의 3배인데도 사망자 수가 비슷한 것은 한국의 의료시설이 좋다는 반증이겠죠. 그러나 감염자 수가 너무 많은 게 걱정이죠. 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정책이 중국 경제 침체 주요인으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많이 좌절하고 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제로 정책이 중국의 누적 감염자 수가 적고 사망자 수가 적은 주요한 요인이 되겠죠.
중국 선전시의 경우에 대중교통 이용 시에나 공원 입장 시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됐었는데 이를 완화하게 되었고요. 베이징의 경우에는 다수 검사소도 폐쇄하고 그리고 다중 이용 장소 출입 시에 검사 결과 확인을 완화했군요. 올해부터는 지하철 이용 시에 검사 결과 확인이 생략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은 검사소 폐쇄를 오히려 항의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3년째 지루 코비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에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양면성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점차 완화 조치에 착수하면서 지역과 시 단위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봐야죠. 향후 점차 추가 완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지난 목요일 시 주석이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종이 약할 소지가 있다고 함으로써 규제 완화를 시사하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만약에 중국이 봉쇄를 완전 해제할 경우에는 130만 명 정도 사망자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네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200만 명 이상도 추정하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을 낮추면서까지 이렇게 지루 코비드 정책을 시행한 게 결코 나쁜 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 발발 초기에 강력한 봉쇄 정치를 함으로써 인명을 많이 구했다는 측면이 있죠. 세 번째 단신은 G7과 오스트레일리아가 러시아산 원유가의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하였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산 해상 수송 원유가 대상이고요. 즉 파이프라인을 통한 원유는 대상이 아니죠. 당초에는 65달러 내지 70달러 갭을 계획했다가 유가 하락으로 하향 조정한 겁니다. 지난 금요일 러시아 원유 가격은 배럴당 67달러입니다. 그리고 60달러 캡 시행은 12월 5일부터입니다. 상한 설정 목적은 러시아의 원유 매각 수입을 줄이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재원을 압박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목적은 세계 원유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건데 이건 좀 글쎄요입니다. 구체적 시행 절차와 방안은 오늘 중으로 EU의 법적 저널에 게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와 관련해서 EU 현 회장국인 체코에서 27개 회원국에 딜 승인 절차 관련 문서를 발송하였다고 합니다. 구체적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다른 기사에 이와 같은 예가 나왔는데요. 캡을 넘는 운송 계약, 관련 보험 계약, 재보험 계약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현재 운송이나 관련 보험 또는 재보험이 주로 G7 국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미국과 동구 국가들은 대환영이고요. 러시아는 세계 원유 수급에 위기가 초래될 것이라고 하고요. 오펙 국가들은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있고요. 관련 뉴스를 추가로도 살펴보면요. 오펙 23개 원유 생산국들은 12월 4일 오늘 해압을 하기로 했는데 지난 10월에 200만 배럴 감산 결정 후에 후속 조치를 논의할 거라고 하네요. 당시 바이든 대통령 뒤통수를 때렸다고 해서 바이든이 격노하였죠. 러시아산 원유 캡 설정과 관련한 대응 방안도 나오겠죠. 최근 원유 가격이 하향 추세인데요. 전국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세계 경제 침체가 우려되고 러시아산 원유 가격에 대한 캡 설정도 하락 요인이죠. 두 번째 관련 뉴스는 유럽이 원유 부족분을 미국의 세일 오일로 보충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세일 오일 업체들이 지난 20년간 많이 생산하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은 최근에 생산량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채 매장량이 줄고 있고 채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제한 조치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유럽이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 보시죠. 지난주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제시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주말에는 고용지표 호조로 조금 주춤했죠. 지난주 상승으로 다우는 이제 거의 작년 수준입니다. 마이너스 0.4%고요. S&P는 작년 대비 10.3% 마이너스. 나스닥은 아직도 23.7% 하락 상태입니다. 국채 수익률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거의 없습니다. 월요일 날
비제조 PMI 지수가 나오고 10월 도매 물가가 목요일 나오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 정도입니다. 구매관리자 지수나 그 도매 물가 지수도 전후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한국의 대표 서정시인 김소월의 초혼, 진달래꽃 못 잊어 산유화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